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좀 특별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삼성생명의 피해자분들, 지금 이제 현재 화면에 잡히는 건 이제 두 분만 잡히는데 이따가 전화 인터뷰까지 해서 총 세 분의 인터뷰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나오신 분들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보안모의 공동대표이신 박삼재 대표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보안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삼재라고 합니다. 네, 박삼재 대표님. 그리고 여기 피해자이신 김이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조금만 더, 두 분 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고요. 예. 네. 자, 보안모라고 굉장히 생소한 이름인 것 같아요. 예. 네. 저기 대표님, 그 보안모는 어떤 단체이고 무슨 계기로 또 언제 만들어졌나요? 네, 보안모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을 이제 줄여서 이제 보안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2018년도 2월 달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집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예. 모이게 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은 다 암 환자이고 그다음에 수술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이제 암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이제 입원을 해서 여러 가지 면역 치료를 이제 받으면서 입원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어떤 사람은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어떤 사람을 이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제 불공정한 부분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시작 5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이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시작된 것이 보안모의 시작입니다. 예. 그럼 언제 시작이 된 거죠? 실제로 이 단체가 만들어진 건 언제였나요? 만들어진 거는 2017년도 한 12월 달 정도에 이제 몇몇 사람분이 모여서 카톡방을 만들었고요. 네, 공식적인 집회는 이제 그 다음 년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안모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보험사들과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나요? 네, 현재 지금 삼성생명 강남 본사 앞에 제가 농성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지금 릴레이 집회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339일째 지금 농성 중에 있고요. 벌써. 예, 기존에는 벌써 이제 3년 정도 지금 저희가 집회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제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국회 또는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이향님은 지금 현재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인가요? 암 환자. 네, 암 환자 맞고요. 이제 그 작년에 그 표적 항암 치료 항암이 끝났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떤 암으로 지금 치료를 받게 되신 거죠?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들어갔는데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굉장히 항암의 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거의 보호자가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요양병원에서 케어를 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정말 수십 차례 한 30번 이상을 응급실에 실려갔고 저는 이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그 정도로 했고 휠체어를 타고 본병원을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삼성생명에 이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손해사정인을 그것도 병원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몰핀을 맞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더니 한 달치만 지급을 하고 이후부터는 삼성생명에서 지급을 못 한다고 딱 단호하게 거절을 하더니
안 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지금 그러면 암이 발견이 돼서 지금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죠? 지금 이제 2년하고 3년이 채 안 됐어요. 아, 3년 채 안 되신 거고. 네. 보험은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보험은 20년 전 보험이에요. 아, 20년 전에. 네. 20년 전에 삼성생명에 가입한 보험. 그렇죠. 그때는 제가 그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그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할 네. 때는 뭐 지금의 이렇게 삼성생명에서 뭐 판례 네네. 판례 내지는 뭐 그 내부 규정 뭐 삼성생명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도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설계사는 암으로 입원하고 치료받으면 예. 무조건 다 100%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네네. 정작 걸리고 나니까는 저뿐만이 아니고 예. 모든 암환우들한테 다 부지급을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손해 예. 사정인이 와서 거의 겁박을 하는 수준이에요. 저 우리 박삼재 대표님은 네. 지금 어떤 암이 걸리신 건가요? 예, 저는 2017년도 2월 달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저는 예. 위암을 이제 걸려서 수술을 했고요. 네. 최초에는 뭐 부분 절제를 이제 했다가 뭐 이렇게 다 이제 뭐 조금 전이가 되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위 전절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래요. 뭐 한 3년 반 정도 이제 됐고요. 예. 뭐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뭐 큰 이상 없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발이나 아직은 그런 부분들은 네. 아직. 예. 그렇지만 뭐 늘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검사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마다 종합 검사를 하는데 정말 검사를 하는 기간이 다가오면 좀 불안하고 이제 초조한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재발해서 이제 먼저 가신 분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고 예. 또 그런 또 사례들을 많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불안감들을 늘 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부터 이제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져서 지금 단체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네네.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했을 때, 한 9회차 정도 됐을 때는 실제로 저희랑 함께 이제 싸우시던, 분이, 실제로 이제 돌아가셨고, 정말 그분도, 보험사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네. 커서 아무튼 힘들어 하셨던 분이 기억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은 또 재발 또 하고 있는데 저희 공동대표 한 분도 지금 3년째 되는 시점에서 지금 재발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다시 항암 치료 중에 있고요. 그 중심에는 지금 보험사, 삼성생명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 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이제 기획하고 준비를 한 건 어떤 두 분의 피해자, 이 두 분의 피해자가 보험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폐청산이랄지 개혁이랄지 재벌 개혁이랄지 경제 개혁이랄지 이런 정말 많은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재벌들이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는 건 사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벌들이 정확한 시장 질서를 위배하지 않고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지급하고 그래야지만이 정말 재벌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을 비롯한 대한민국에 수많은 보험사들이 있죠. 수많은 보험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보험을 가입하지 말라, 이게 그걸 보험 가입을 반대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이런 취지가 아니고, 예,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그들이 보험 가입을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절대 속이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던 거는 제대로 지급하고 약관대로 지급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예. 자, 계속해서 조금 질문을 좀 나눠볼게요. 금감원이나 정부나 또는 국회 이런 쪽에 좀 혹시 찾아가서 그 얘기를 좀 하지 않으셨나요? 네, 계속해서 이제 초창기부터는 사실 저희가 보험사가 부지급을 당연하게 이제 하니까 예. 저희가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금감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무래도 이제 금융소비자 편을 이제 들어주는 곳이고 해서 그쪽에다가 어떤 민원 서류를 넣어서 2개월, 3개월 정말 오매불망 이제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회신은 보험사가 부지급 금고로 내민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똑같이 회신문을 작성해가지고 민원자들한테 회신을 했죠.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나온 거죠? 지금 보험사가 지금 주장하는 또 금감원이 최초에 이제 주장했던 거는 2008년도,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 소비자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가 패소한 그런 판례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 2008년도하고 2013년도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 사실은 항암 중에 있는 분들의 어떤 사례도 아니고 치료가 다 끝나고 어떤 후유증을 위해서 이제 치료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례를 낸 건데 결국은 이제 이 판례라는 것이 저한테도 맞지 않고 앞에 계신 분한테도 맞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나 어떤 그런 병적 증상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전부 다 인용을 했다는 게 문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손을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그 특정한 어떤 질병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지 모든 질병에 다 모든 암에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암이라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상태도 다른데 이거를 사실은 나를 수술하고 나를 치료했던 어떤 주치의도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고 이제 판단 내리기가 어려운데 막상 보험사나 어떤 저희 전문의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주치의 소견서라는 자문의 소견서라는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보면은 그냥 서류만 보고 이 사람이 보험금을 줘도 된다,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서류를 작성해서 결국은 이제 부지급 금고로 이제 삼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이제 저도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삼성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삼성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했고 삼성생명에서 한 7년, 그 다음에 삼성 SDS 그쪽 계열사에서 한 10 몇 년, 그렇게 해서 한 20년 가까운 세월을 삼성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참 삼성의 폐악질이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좀 여러 차례 많이 느낀 거지만 막상 밖에 나와서 또 이 삼성으로부터 피해자분들한테 직접 들으니까 또 그 폐악질이 좀 더 남다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지금 현재 암 환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현실에 처해 있나요? 좀 한 700명 정도 된다 그랬나요? 이게 이 단체 보안모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암 환우들이 한 700명 정도. 아주 좀 심각한 경우가 어떤 사례인가요? 현재 환우분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저희 그 릴레이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이제 나오다가 거의 이제 너무 지치니까 환우다 보니까 사실 체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또 몸이 안 좋아지는 분들은 못 나오고 또 예를 들면 항암을 한 60번 이상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부지급을 해요. 삼성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너무 이게 삶의 그 모든 의욕도 떨어진 상황에서 그냥 너무 가슴 여기까지 받쳐오르는 거예요. 너무 그냥 서럽고 원통해서 이 암이란 게 그냥 한 번의 수술, 한 번의 치료로 끝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 재발을 하게 돼서 약을 쓰게 되면은 환자들한테는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안 될 경우엔 평생 항암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성이 생기되면 이 약 저 약을 쓰다 보면 결국은 신약을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금액이 수천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험금도 못 받고 이렇게 되면 사실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1등 기업을 믿고 들어놓은 건데 이거는 애당초 약속하고 너무 틀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삼성을 비난하고 또는 또 보험사들을 비난하고 이들의 폐악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불매 운동을 하자거나 또는 이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회사를 완전히 해체해라, 재벌 해체해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재벌 개혁, 경제 개혁을 하다 보면 재벌의 해체 수준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거고, 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나 소비자분들은 과연 우리가 삼성이라는 재벌 기업, 대기업을 바라볼 때 이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감시자의 역할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들도. 그리고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연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안타까워요. 혹시 그 국회에다가도 혹시 민원이 들어갔었나요? 네, 국회에도 지금 뭐 저희가 청원서를 작성해서 예. 전재수 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예, 예. 지금 뭐 두 번의 그 청원을 이제 넣었는데 지금 계류하다가 2019년도에도 지금 폐기가 됐고요. 2018년도, 19년도 국감에도 사실은 이 보험 문제, 네네. 암입원 보험금에 관련된 문제가 국감에도 사실은 두 번이나 올라와서 이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2018년도, 2019년도에 작년, 재작년 네네. 2년에 걸쳐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금융감독원 원장도 그 전재수 의원의 뭐 질의나 어떤 그런 대답을 받아서 금융소비자의 어떤 편에 서서 잘 해결해야겠다, 적극적으로 예. 좀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뭐 그에 따른 이제 결과로 사실은 이제 뭐 그 지급 권고안이 사실 나온 것도 뭐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네네. 자, 금감원이 금융기관을 감독하라는 기관인데 금융감독 금융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에 손을 들어준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참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지금 삼성생명은 강남 4옥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릴레이 집회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작년 9월 22일부터 시작. 작년 9월 22일부터 네, 시작을 네, 했으면 네.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네. 네, 지금 339일째 예. 오늘 날짜로 339일째 예. 지금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요. 예.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층에 이제 삼성생명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현재는 폐쇄가 됐고요. 네네. 근데 거기 2층 고객센터에 6명의 암환우들이 예. 지금 226일째 지금 거기서 점거 농성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벌써 이제 암환우들이 뭐 거의 9개월째 지금 그렇게 점거 농성인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연초에 사실은 그 보험금 미지급에 관련해서 네. 항의를 하려고 이제 담당자를 만나려고 2층 고객센터를 갔었습니다. 1월 14일 날. 그런데 뭐 삼성생명에서는 뭐 무대응을 당연히 이제 했고 네. 뭐 경찰들만 와서 네. 퇴거를 하라는 이제 그런 겁박을 이제 계속 했고요. 뭐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지금 보험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집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예. 삼성생명에서 보안모 공동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민사소송을 지금 들어왔고요. 민사소송이요? 네, 보안모 공동대표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신 뭐 4명의 우리 환우들 예. 또 공동대표들한테 지금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을 해서 지금 뭐 소송 중에 있고 그 얼마 전에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결국은 뭐 법원이 삼성의 손을 뭐 거의 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느 곳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앞에서 사실은 집회를 안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요. 예. 그런데 삼성생명 앞에서만 유독 법원이 집회를 하지 말라라고 법원 결정이 지금 뭐 1심 지금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당사자 4명에 대해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게 어떤 특정 구호, 뭐 삼성생명에 관련해서 비방하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뭐 그 사장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지금 지금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물을 삼성 아주 거대 그 자본인 삼성에서 아주 그냥 상장 내에 걸듯이
그 벽보에다가 딱 걸어서 정보 지금 도배- 돼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참 답답한 게요. 그 우리나라는 1인 시위는 사실은 집회 신고도 하지 않고 1인 시위는 또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릴레이 시위라는 건 결국 1인 시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1인 시위가 계속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 명이 지금 하고는 있긴 한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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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명이서 하지만 어쨌든 1인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지금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여러 이제 명이서 같이 하고 돌아가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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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를 집회를 하지 말라. 이거를 법원에서 그렇게 판정을 내렸다는 건가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들어온 이제 서초 경찰서에서 이제 온 이제 통지서는 예. 이제 그 삼성생명이 사실 업무 지역인데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제 이런 이제 주거 지역인데 네. 민원을 핑계로 해서 지금 특정 시간 거의 뭐 그러니까 뭐 집회를 하지 말라는 식의 어떤 그 통지서를 좀 오늘 이제 송달을 했고요. 결국은 뭐 제 시간에 뭐 음악도 틀지 마라, 마이크도 제대로 사용하지 마라. 거의 뭐 거기에 뭐 그 지역 주민들이 괴로워하니까 집회를 하지 말라는 식의 지금 그런 이제 통지서가 서초 경찰서로부터 송달됐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삼성 앞에서는 결국은 집회를 할 수 아무것도 없다는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죠, 지금.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자, 그래서 이쯤에서요. 예, 이쯤에서 지금 2층 고객센터에서 지금 점거 농성 중인 우리 그 김근하 보안마 공동 대표님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의 소리 네네. 이득신 작가입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나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보고 예. 있습니다. 네네, 대표님 그 본인 소개 좀 잠깐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김근아이고요. 삼성생명에 저는 보험 가입자이자 유방암 선고받은 암 환자입니다. 예, 목소리 조금만 더 그리고- 크게 해주세요. 예. 네, 그리고 저는 그 삼성생명이 가장 역동적으로 영업했던 그 90년대에 예. 최고의 계약고를 올릴 당시에 네. 94년도에 입사해서 2001년도 퇴사 시까지 설계사들 신입 그 교육을 담당한 육성실 지도장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네네네. 보험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자, 그러면 삼성생명에 어떤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금 청구 시에 삼성생명은 어떤 태도를 취한 거죠? 예, 삼성생명에는 그 보험 상품이 개발이 되고 출시가 되면 먼저 교육 지도장들을 각 연수소에 입소하게 해가지고 교육 강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회사로부터 상품 교육을 받아요. 예. 그 교육 받은 거를 토대로 해서 설계사님들께 교육을 시키고 그때 이제 설계사들에게 전한 내용들 가지고 보험 계약자들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 받은 대로 회사에서 교육한 대로 그 상품을 이제 교육 듣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필요한 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94년도, 98년도에 2건의 암보험을 체결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2015년도에 유방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보험을 가입하고 2015년도까지 네. 보험료를 납입해 오고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20년 넘게 보험료를 납입을 계속 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온갖 고생을 다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네. 98일 동안 그 병원에 입원해가 치료를 받아갖고 청구를 하니까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도부터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뭐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라면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싸우게 된 거예요. 아, 그럼 나중에 네. 알고 보니까 네네. 저는 삼성생명과 보험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삼성생명이 삼성생명 서비스 회사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손해 사정사들을 앞세워 가지고 뭐 정말 근거도 없는 핑계들을 대는 거예요. 항암 중이거나 항암 치료 중인 어떤 암 환자들한테 찾아와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가지고 암 환자들한테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하회를 유도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못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지금도 삼성생명으로부터는 단 한 푼의 보험금도 지금 수령받지 못하는 상황이신가요? 네, 암 입원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받지 못했고요. 네네. 지금 5년째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 지금 삼성생명 2층의 고객센터에서 지금 점거 농성 중이시잖아요. 근데 네네네. 점거 농성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했죠? 벌써 300일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금감원이 저희들이 그 보안모가 이제 암 환자들이 대거적으로 연대를 하면서 모이면서 각 그 관계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청원을 넣고 진정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를 하고 해서 금감원에 저희들이 이제 그 반박 자료들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98년도에 예. 2018년도에 예. 지급 권고를 했어요. 수많은 그 암 환자들, 암보험 계약자들한테 암 입원 보험금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급 권고를 하고 나니까 삼성생명은 또 갑자기 지급 권고는 지급 권고일 뿐이라 그러면서 예.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타 보험사는 다 지급하는 보험금을. 그래서 저희들이 삼성생명이 만들고 판매한 보험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입시와 다른 핑계들로 근거 없이 계속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금감원이 지급을 하라 했는데도 지급을 안 하고 또 가입시 전혀 얘기도 안 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도 안 하고 명시도 안 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어디 가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농성을 하게 됐고 또 저를 고발을 해가지고 여기 농성장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면담을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약 보름 동안 면담에 응하지도 않고 갑자기 고객 창구를 폐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가서 보험금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보험금 지급하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26일째 저희들이 6명이 집에도 못 가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현재 삼성생명 측에서는 아예 그냥 대화 자체를 시도를 하지 않고 대화 자체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삼성생명은 네. 계속해서 말장난을 많이 해요. 어떤 식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우리한테 어떤 안을 내라 그러면 우리는 약관대로 지급을 계속 요구를 하죠. 그래도 네. 우리의 안을 내라 해서 지급 권고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설명을 하지만 삼성생명은 근거가 없어요. 지급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그 미지급 근거에 대해서 핑계만 댔지 근거 자료가 없이 회사의 내부 규정이라 그러면서 미지급을 해요. 그래 놓고는 계속해서 저희들을 여기 농성 중인 암 환자들 거의 10명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고소고발건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회사가 만든 문서나 이런데 지금 미지급하는 근거들이 단 한 줄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삼성생명이 20년이 지나가지고 임원들이 구성한 협의체에서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거는 가입시 기준과 지급할 때 기준이 다르면 두 개의 약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 계약자들은 가입할 때 들은 설명을 가지고 그 보험증권이나 약관 가입 설계서에 다 명시된 내용을 가지고 보험료를 냈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예. 회사가 만든 문서에는 단 한 줄도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미지급을 하고 오히려 저희들을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약관이나 증권. 당연하죠. 예, 그거를 있으면 우리가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들의 피해뿐이지 않잖아요. 예. 앞으로 향후에 보험 가입을 할 때 가입시 지급과 지급할 때 기준이 만약에 다르다. 이거는 고객들이 그러면 뭘 믿고 향후에 회사가 어떠한 태도로 또다시 번복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보험료를 예. 계속해서 회사를 믿고 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지급 기준이 가입시와 지급할 때 기준이 다른 거는 너무나 이게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완전히 네, 보험 네. 사기네요. 예. 그래서 네.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 식사 등 그런 문제는 식사 같은 거나 또 그 옷 세탁이나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거기 지금 계시면서 농성장에 계시면서 밖으로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네, 나가면 저희들이 다시는 여기 들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삼성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 식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눈물 나게 목이 좀 메이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8개월이잖아요. 네. 여성 암 환자들이고. 네네. 근데 여기 25개의 CCTV가 24시간 저희들을 여기 감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서 1층까지 그 화장실을 가면 여기 보안관님들이 저희들을 다 따라다니고 지금 그렇게 있는데 그 밖에서 외부에서 암 환자들이 네. 자기 몸도 가누기 어려운 암 환자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식사를 가지고 오고 반찬을 만들어 오고 아이고. 또 저희들이 8개월째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동생들이 친구들이 음식을 밖으로 해서 주면은 그걸로 저희들이 먹어요. 아이고. 근데 참, 예. 인원이 이제 6명이다 보니까 이 식사가 문제가 좀 생기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그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의존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 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이고 고무 비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서 저희들이 식기 세척을 하고 있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이렇게 견디고 있어요. 이 여름에도.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뭐 식사를 이렇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뭐 밥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연대도 해주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암 환자들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좀 많은 위협이 되잖아요. 어떤 그 오염이라든가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장면들이 굉장히 잦아요. 그리고 네,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두통이나 복통 그다음에 막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저희들끼리 어떤 이런 장애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면 이 만약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좀 30여 명부터 출발을 해서 한 11명 중간에 또 암 환자들이다 보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나가두고 난 뒤에 11명 정도 있을 때 응급실로 몇 차례 실려 나갔어요. 몇 사람이. 예.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해서 2사람이 또 나가고 예. 지금 6명이 있는데 제가 또 최근에는 장폐색증이 와가지고 아우 이런 예. 3차례 119에 실려가가지고 네. 그 병원에 갔다가 입원을 한 10일 동안 하다가 다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항암 그 약을 복용하던 분이 지금 여기 계시던데 지금 항암 약 복용이 끝났는데 검사를 해야 돼요. 항암약이 끝나면은. 근데 예. 검사 기간을 지금 계속해서 놓치고 있어요.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지금 여기서 나가면 보험금 누가 주나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은 예. 보험금 지급 받을 때까지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네네. 아이고, 저 정권홍성이 언제쯤 해결될 거라고 혹시 예상되나요? 저는 전혀 예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삼성생명이 약속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보험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담당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하겠다. 예. 또 전문인도 반드시 해결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게 시간이 더디고 늦어질수록 암 환자들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 같은 암보험 피해자가 다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희들 선에서 끝나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끝까지 싸울 건데 네.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삼성생명이 암 환자들을 상대로 더 이상 행포도 좀 안 부리고 또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서울의 소리나 각 언론에서 그다음에 법조계라든가 관련 기관 시민단체들이 좀 최대한 연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 암 환자들의 실상을 특히 삼성생명과 암 환자들의 이 싸움이 투쟁이 좀 제대로 좀 정확하게 알려져 가지고 제발 이런 문제 해결이 좀 될 수 있는 길이 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각 시민단체나 그다음에 방송이나 언론 기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저희들 취재 좀 제대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무튼 저 대표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네, 저 네, 승리하는 그날까지 절대 네.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우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예, 이번 기회 통해서 이런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과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스튜디오 방송은 여기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끝까지 예,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저기 우리 저 김건아 대표님하고 네. 지금 방송 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자 지금 암 환우들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거죠? 이게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네. 큰 거 중요한 부분 네. 이제 암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바로 수술, 그리고 향후에 항암 치료로 인해서 이 종양을 어떻게 하는가 딱 그 루트만 짜줘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하면은 이제 케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몸이 너무 쇠약해지고 예. 그런 상태로 가서 이제 요양병원을 들어가게 돼요. 때로는 뭐 본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요양병원을 가라고 권유들을 많이 하시고, 네네. 왜냐하면 계속 그 암 환자들이 들어오니까 사실 입원실도 없고 다음 환자를 위해서 비켜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수술이 급한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 환자들을 위해서 비켜줘야 되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몸에 있는 세포만 죽이면 다행인데 온 세포가 다 죽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먹지도 못하고, 뭐 제 간단한 케이스를 들어본다면은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는 거의 뭐 음식물조차도 입에 넘기지도 못하고 그 통증이 말도 못해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요양병원에서 바로바로 처치가 되죠. 네. 예, 급하면은 이제 몰핀도 투여가 되고 못 먹을 때를 대비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직접 치료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요. 대학병원이라는 곳은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건 수술 환자를 위한 입원, 그 다음에 수술 전에 입원과 수술 후에 입원, 그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암 전문 요양병원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는 결국 치료가 사실 굉장히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암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그 부분이 보험금으로 직접 치료로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네네. 거죠? 그 직접 치료에 대한 네,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제 네, 말씀을 말씀해 드리면,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길어봐야 일주일, 2주일 정도밖에 이제 입원할 수가 없고, 예. 그 위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집에서는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보력이 있는 분들은 암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치료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제 암 요양병원에서는 사실은 거기서 뭐 직접적으로 뭔가를 뭐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암의 치료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어떤 항암 주사라든 것들이 벌써 30년 전에 벌써 개발된 것들을 지금 이제 투여를 받는 거예요. 네. 임상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항암 요법 중에 가장 핵심은 면역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 요양병원에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자닥신, 세레나제, 뭐 암노바, 뭐 기타 여러 가지 고주파 온열 치료와 같은 것들을 이제 거기에 계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맞춤형 치료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 치료를 하고 최적의 몸 상태가 되도록 어떤 그쪽에서 치료를 이제 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그런 요양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주고 의사가 해줬던 어떤 치료 행위들을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용어들을 대동해서 보험금, 암입원 보험금을 부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직접 치료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그 기준이 뭐죠? 직접 치료가? 네, 보험회사에서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걸로 지금 보험금을 안 준다 그랬잖아요. 네네. 직접 치료는 뭐고 간접 치료는 뭔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의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암 환자의 입장에 있어서 직접 간접 치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당연히 암 환자가 받는 치료, 암 환자가 받는 모든 치료가 그들이 얘기하는 직접 치료인 거지. 그러면 어원적으로 간접 치료가 있느냐? 뭐 간접 치료는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법조계에 계신 의료 전문가 변호사분도 본인도 이거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치료를 위한 직접 목적을 위한 입원, 직접 목적을 위한 치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어떤 뭐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 있습니다. 자체가 말장난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자, 그 직접 치료 때문에 이제 보험사들,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 거부하는 게 오직 직접 치료 그 하나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다른 사례는? 네, 지금 뭐 핵심적인 것들은 사실 그 단어가 가장 핵심이고요. 예. 뭐 다른 사례라고 할 건 없고, 지금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것이 대학병원에서의 입원은 지금 보험사들도 그냥 암입원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이죠. 예. 근데 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뭐 짧게는 뭐 한 달부터 뭐 몇 개월 뭐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입원해서의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부지급을 샀는데, 뭐냐면은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유치원학원인데, 지금 암 요양병원이 사실은 처음에는 뭐 90년대나 뭐 2000년대 초반에도 몇 개 있지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2000년도 후반부터 이제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암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들을 사실 내는 것들을 굉장히 아까워한다라는 게 뭐냐면,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암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꼬박꼬박 다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4년 이후부터 전 보험사들이 담합을 한 것처럼 모두 다 약관하고 증권의 직접 치료라는 단어를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5년, 2016년도에 모든 보험사들이 전부 다 그 단어를 집어넣고,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부지급을 계속해서 이제 그 하게 됐고요. 결국은 그게 지금까지 이제 뭐 이제 투쟁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근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훨씬 이전에 가입한 보험, 2014년, 15년 훨씬 그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삼성생명에서는 예. 뭐 2014년 이전 거, 뭐 2019년 뭐 저 요양병원이 들어간 그 개정된 그 모든 것도 그 이전의 계약자들도 다 개정된 거하고 동일시로 취급을 해요. 오죽하면 이 삼성생명 관계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보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더니 고객님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를 해요. 그 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규정을 자기네가 알게 만들어 놓고 고객님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험을 들 때 저희가 뭐 보험금 지급 대상인 규정을 어떤 규정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 측에서. 그런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고객님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2014년도부터 이제 부지급 건수가 많아지고 또 화해 신청 건수도 많아졌습니다. 화해라는 것은 뭐 100% 지급해야 될 거를 뭐 50%만 지급을 하자고 각서를 쓴다든지 그런 서류 깎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보험사들은 그런 어떤 부지급 근거로 직접 치료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례를 들면은 지금 공동대표이신 이정자님은 한 보험사로부터는 같은 약관의 같은 증권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의 보험사들 대부분 똑같은데, 여기서는 100% 고객님은 100%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독 삼성생명이나 뭐 기타 보험사들은 빵프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직접 치료가 당신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에다가 뭐 민원을 넣던지 아니면 소송을 해라라고 소송을 유도를 일부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김희양 선생님은 예. 보험금을 삼성생명에만 들은 건 아니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삼성이 아니 삼성뿐만이 아니고 예, 몇 군데에다 가입하신 거예요? 3군데 가입이 돼 있는데 예. 타사에서는 이제
흥국 같은 데서는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따라 지급을 했고 네, 흥국생명에서는 네, 지급 권고. 네. 미래에셋생명에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고객님은 약관대로 저희 회사는 약관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안보험이었나요? 똑같죠. 그게? 네. 같은 해에 다 들었고 증권 약관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 미래에셋생명에서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제 약관대로. 보험금을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줬다는 네. 거고. 네. 그 다음에 흥국생명에서는 처음에는 지급을 않다가 그 금감원의 권고에 의해서 네. 지급을 했다는 거고. 그런데 네. 삼성생명에서는 금감원에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엔 굉장히 코에 걸면 코골이식으로 나오는 게 처음에는 그 뭐 직접 치료를 운운했다가 예. 두 번째에서는 그 뭐 필수 불가결의 입원이라는 거를 주치를 통해서 받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오면은 손해사정인을 동행하고 가서 또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그 말을 왜 했느냐 하고 물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감원에서 그 내용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필수 불가결의 입원을 확인하고 준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내부 규정이다.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네. 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밀고 나가는 케이스죠. 네, 네. 그러면 정작 고객들만 그냥 말 그대로 호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네. 아우, 참. 저기 대표님, 그러면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가장 많은 보험사는 어디인가요? 네, 지금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좀 민원을 이제 내서 네. 저희가 뭐 자료를 이게 추려 보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타 보험사들은 뭐 대략 뭐 60%대의 지급률을 보였던 반면에 그러니까 네. 금감원의 지급 권고 이후에 그러니까 지급 권고만 갖고 따졌을 때. 예, 권고만 따졌을 때 이제 뭐 60%대였고 현재는 지금 90% 이상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고요. 예. 삼성생명은 지금 가장 많은 부지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한 뭐 150여 명 이상을 지금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아서 예. 부지급률 지금 현재 지금 뭐 지급률이 뭐 다 해봐야 뭐 한 50%대 네. 그나마 뭐 그 정확한 뭐 통계는 아니지만 50%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는 지금 뭐 60% 70% 한 것처럼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지급 그러니까 전체를 지급한 게 아니라 일부만 지급하거나 소액 건수, 소액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놓고 예. 일부러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래놓고서 지급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보험 분쟁이 생겼을 때 금감원에다가 이렇게 그 민원을 제기를 하면 금감원에서 지급 권고 한 건에 대해서만 맞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거고 네네네. 실제로 그러면 분쟁이 생겼을 때 에이 들어서 이거 안 받고 마라 라는 많죠. 그런 고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실 네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생명 기준으로 해서 안보험 가입자가 약 1,000만 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주변에 거의 대부분 뭐 안보험을 가입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그런데 반해서 지금 사실 이 민원을 하신 분들이 1,000명이 안 되는 걸 보면 예. 이 사실들을 모르고 있거나 뭐 아니면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네네. 아마 피해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참 답답하네요. 이 상황들이 정말 답답한데 또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험사들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보험사의 경영 악화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보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뭐 보험사들이 사실은 임원 보험금을 가지고 사실은 흔한 말로 장사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네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삼성생명의 영업이익이 4조 원이 이제 일단 넘었고요. 네네. 뭐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2조 2천억 원이었던 게 2017년도에는 4조 9천억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은 뭐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뭐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거의 1조대로 뭐 떨어진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시기는 사실은 영업적으로 봤을 때 안보험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영이 악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뭐 맞지 그건 말이 않는 얘기죠. 안 네네.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 하는 이유는 보험사의 경영 악화 때문이 아니다. 아니죠. 지금 보험사는 그 암보험 판매한 걸로 벌써 몇 조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안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하여튼 가지 보험 보험으로. 예. 영업이익이 뭐 4조, 9조 거의 5조까지 뭐 올라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사실. 그러네요. 참 답답한데요. 저기 우리 그 보안모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 피해자 연대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보안모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보험 환우들, 암 환우들 이분들을 이제 초빙을 했지만 다음에서 이제 계속해서 삼성의 피해자분들을 제가 계속 모실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투쟁기금 모금을 하고 있다는 그런 광고를 좀 잠깐 뭐 하시고 싶다 그래서 네네. 자막이 지금 나가나요? 네. 네, 지금 뭐 저희가 삼성 피해자 공동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세 단위가 모여가지고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보안모하고 네. 뭐 과천 철거민 하고 네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서비스 회복투 이런 세 단위가 모여가지고 지금 삼성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네네. 좀 자금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금 마련으로 해서 두 가지 제품을 뭐 후원 받고 저희도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기금 마련을 위한 판매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네네. 여러 우리 투쟁 기금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저기 지금 여러분 지금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저 삼성 피해자 공동 투쟁 기금 마련 추석 특판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예, 홍삼 제품과 금수저 제품 저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제 이분들의 투쟁 기금 마련을 위해서 어차피 추석 선물을 준비를 하신다면 이분들을 함께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좀 광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또 다른 저기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신가요? 어떻게? 네, 뭐 중요한 뭐 얘기를 좀 한 가지 좀 뭐 예, 예. 시간상 좀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구애 맞지 마시고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암 환자들이 싸우는 이유가 개인이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재벌 기업들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사실은 개인을 상대로 해서 너무나 많은 이제 폐악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상대로 사실은 뭐 삼성이나 보험사들을 상대로 싸운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이유고요. 네. 뭐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삼성 관계자들은 자기네들이 법적으로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약관이나 증권들을 굉장히 지금 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조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핵심이 되고 있고 그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직접 치료라는 단어를 최초에 저희가 받았던 증권에는 사실 없었었는데 재발행 증권하고 비교해 보니까 직접 치료라는 단어가 몰래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은 증서를 하나 이렇게 받고 두꺼운 책자를 하나 받잖아요. 네네. 얇은 몇 장짜리는 증권이라고 얘기를 증권. 하고 내가 네. 뭐뭐를 가입했고 당신이 얼마에 무슨 병을 걸렸을 때 얼마를 준다라고 하는 약관. 딱 그 증서죠. 증서고 증권. 네. 두꺼운 책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어떤 케이스다라고 하는 약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생각해 보십시오, 비서님. 처음에 받았던 증권하고 재발행된 증권에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요. 이슈가 되는 내용이 거기 몰래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한 건이 아니라 네. 여러 사람이 그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었고,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치료를 받고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것들이 신용정보원에 서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네. 신용정보원을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7일 입원했던 입원 기록이 490일 입원했다라고 그렇게 신용정보원에 서류가 올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그냥 뭐 7일이 490일 됐다 그게 아니라 네네. 이 신용정보원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산적으로 취합이 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보험금 상승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험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기 때문에 보험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가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는 암 환자는 이제 C코드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C코드 캔서, 맞아요. 캔서라고 예. 해서 이제 C코드를 받는데, 뭐 그런 자료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R코드로 일반 뭐 질환인 R코드로 변경해 가지고 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올린다든지, 그렇게 지금 보험사들이 조직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고요. 금감원에다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뭐 그냥 실수래, 뭐 그런 정도로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실수일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실수라고 중요한 건 얘기하는 거죠? 조사를 하는 게 네. 아니고 보험사가 한 얘기를 그대로 그냥 전달해 토스해주는 주는 거.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사실은 뭐 폐기됐던 종합검사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삼성생명도 이제 10월달, 11월달에 유독 이제 2달 동안 했습니다. 삼성하고 생명하고 거기 자회사인 삼성 생명 서비스. 손해사정 회사. 를 이렇게 했는데, 금감원이 사실은 지금 6개월,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 놓고서 하는 얘기가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네네. 라고 하면서 지금 대답을 지금 언급을 회피하고 있죠. 네. 이게 참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을 하라고 있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국가기관인데,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금융사들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금융사 편을 일방적으로 지금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참 답답합니다. 이게 참. 그러면 소비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예, 정부기관이 최후의 어떤 방어선으로, 그 방어선의 의미로서 국민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네. 예. 지금 금감원의 이제 스탠스가 좀 바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이런 분쟁이 될 때 사실은 약관법에 네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의미죠? 예.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지금 암 환자하고 보험사의 갈등이 되는 그런 분쟁 단어가 사실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약관 뜻이 지금 뭐 불분명하니까 보험사는 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야 된다, 어쨌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 그런 대법원 판례도 사실은 그런 판례들을 모아서 만든 게 약관이거든요. 약관이고 법률인데, 거기에 뜻이 애매하면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뭐 이렇게 뭐 오랫동안 분쟁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는 적용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대법원 판례라든가 우리 소비자한테 불리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어떤 이런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을 우리 계약자들도 사실은 내가 과거에 병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걸 숨기고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보험사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들을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설명 의무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사실은 위반하고 있고, 그게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그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것을 언급해야 될 금감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저희가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공식적인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이 지금 얘기한 약관법에 나와 있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든가 그다음에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면서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스탠스를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잘못하면 고객 책임, 보험사가 잘못해도 고객 책임,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얘기. 빠져나갈 구멍만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참 답답합니다. 지금 삼성이 뭐 법적인 소송에서 이긴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얘기를 네네. 했다면서요. 네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삼성은 항상 소송거리를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항상 맞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소송을 자기네들이
이런저런 돈으로 눌러버려서 이긴다든가 또는 다른 이유로 또는 언론을 완전히 그냥 장악해서 이겨버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삼성의 폐악질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재용 뭐 그 판례 부회장법 뭐 대법원 뭐 그 다툼에 있어서 제가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3,400명의 변호사를 대동해 가지고 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이나 삼성그룹이 이런 개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계속적으로 이제 일으키거나 유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지급해야 될 돈을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거나 뭐 그 전에 이미 뭐 해서 2심에서 질 것 같으면은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인 비용들이 원래 나가야 되는 비용보다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개인들을 괴롭히고 있고 소송장으로 내몰고 있는 거죠. 아, 참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96년도에 삼성에 입사를 했어요. 96년도에 입사를 해서 그때 삼성그룹 신입사원 연수라는 게 있어요. 딱 한 달 동안.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28일이었나 아마 이제 그랬던 기억인데 그때 이제 뭐 삼성전자, 뭐 SDS, 삼성물산 이런 이제 각 계열사 쪽에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을 받을 때 삼성 헌법이라는 게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신입사원들한테 삼성 헌법을 이제 암기를 시키면서 암기할 만한 것도 아니죠. 뭐 이렇게 뭐 워낙 짧은 거니까. 삼성 헌법을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의 그 취지로 만든 그 4가지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삼성 헌법,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 이게 삼성 헌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찹니다. 저는 밖에 나와서 옛날에 제가 삼성으로부터 세뇌 당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세뇌를 당했으니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차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와서 얘기를 들으면 삼성의 피해자분들 얘기를 들으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삼성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사실 실무자분들을 빼고는 현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삼성의 불매운동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정확하고 도덕적인 당신네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도덕성 거기에 맞춰서 기업 활동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도덕적인 장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혹시 보험 가입이나 보험 절차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뭐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안보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동차 사고처럼 이런 손해사정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인을 보내서 손해사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 뭐 암의 진단을 받으면 뭐 1,000만 원, 뭐 암 입원했을 때 뭐 10만 원, 뭐 이런 식의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사실은 그 손해사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험사들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손해사정사를 보내서 어떤 뭐 이렇게 고객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변호사법 위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혹시 내가 그런 어떤 뭐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개인은 사실 이런 복잡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청구는 일단은 하셔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개인 동의서에 사인을 다 해달라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가 필요한지를 기본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뒷발을 잡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뭐 자세한 내용들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저희 보안모 카톡방에 가입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전화번호가 지금 네. 우리 박삼재 대표님의 전화번호인가요? 저기 명시되어 있는 2441-2070. 아니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다른 네네. 분이신 것 같고요. 예, 네네. 네.
자, 아무튼 저기 우리 보안모로 연락을 주시면 네, 우리 카톡방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카톡방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공개된 카톡방이 있으니까요. 공개된 카톡방. 네, 그냥 밴드도- 들어오시면 네. 돼요. 예. 여러분 공개된 카톡방 보안모 카톡방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보안모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금을 신청을 하기 전에 우리 보안모 쪽에다가 문의를 하고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네네. 예, 좋은 뭐 어떤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삼성생명과 우리 삼성생명을 비롯한 수많은 보험사들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저 김희양 피해자님, 우리 김희양 선생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입원비 무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리면 참 그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엄습을 해요. 그리고 참 굉장히 힘든 항암 치료 과정 또 그 부작용 과정에서 잠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거를 언론 플레이에는 저들은 요양을 하러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비 다 먹으려고 보험금을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다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사실 정작 저희들은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그 기간을 요양병원에서 면역을 조금 더 높여서 좀 더 나은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걸 왜곡되게 보험금 주기 싫으니까 왜곡되게 그렇게 모든 것을 표현을 해서 다 네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 갑질을 좀 안 해야지 네. 암에 걸려도 사실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진짜 서민들이 이렇게 짓밟히지 않는 그런 사회를 좀 보험회사에서 해 주셨으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요. 우리도 마지막으로 뭐 끝으로 하실 말씀. 네. 저도 뭐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나니까 제 모든 삶이 사실은 많이 정말 달라지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위축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병마 싸우고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귀중한 시간들을 지금 재벌보험사가 지금 개인을 상대로 해서 지금 보험금 미지급을 하고 횡포를 휘두른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정말 보험금을 받아서 지급할 거 지급하고 뭐 투자할 거 투자해서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암 환자에게 지급해야 될 비용들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이 것들은 정말 약탈적인 행위라고 보고요. 만약에 개인이 정말 뭐 문제가 있는 어떤 보험 사기에 어떤 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개인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보험사는 싸우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정화작용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보험사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에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해서 어떤 이런 이슈들을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지금 뭐 거의 1년째, 그 다음에 226일째 지금 정권 농성 중인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국한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한번 오게 될 뭐 재발이라든가 내 가족, 내 지인들을 위해서 지금 정의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재벌보험사들이 정말 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지 않도록 관심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한 이 취지는 어떤 피해자분들, 이 두 분들을 돕거나 또는 보안모 피해자분들을 돕는다. 단순하게 이제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방송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적폐랄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재벌 개혁이나 경제 개혁, 일련의 선상에 이런 보안모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방송을 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는 또 다른 이제 피해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좀 증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여러분들 좀 방송이 유익했나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나와서 증언하시는 게? 네, 뭐 하여튼 서울의 소리에서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감사하죠. 예. 저희는 감사하죠. 예, 저희가 정말 뭐 가려져 있고
정말 이제 암 환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많은 분들한테 지금 뭐 우리의 상황들을 많이 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뭐 된 것 같아서 뭐 기분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삼성의 끝없는 처벌을 바라면서 삼성생명이 또 삼성생명을 비롯한 여러 보험사 그리고 재벌들의 지속적인 개혁을 꿈꾸면서 오늘 이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